안녕하세요. 토지로 복을 주는 남자 토복남입니다. 오늘은 지난 12월 16일 정부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오늘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대해서 좀 개괄적으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센 정책이 나왔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2019년 12월 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렇게 발표가 됐죠. 목차를 한번 볼까요? 주택시장 동향 및 평가와 정책 대응 방향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제 이 세 번째 항목이 주요하게 안정화 방안이라고 나와 있는데 크게 네 가지로 이렇게 구분이 되네요. 먼저 투기적 대출 수요 규제를 강화하겠다. 그리고 주택 보유 부담을 강화하고 양도소득세 제도를 보완한다. 그리고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마지막으로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을 확대하겠다. 그리고 향후 추진 일정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미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은 이렇게 네 가지로 설정을 하고 있네요. 자, 주택시장 동향 및 평가는 간단하게만 보면요.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 국시적 과열이 재현된다. 그래서 집값 상승 기대로 매수세 확대되며 갭 투자 등 투기 수요가 유입되고 있다. 물론 이제 실수요에 대응하는 공급은 충분하지만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 국시적 과열이 재현되고 그다음에 집값 상승 기대로 매수세가 확대되며 갭 투자 등 투기 수요가 유입되기 때문에 이번 정책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시장 상황 평가를 해보면요. 그간은 이제 2017년 8.2 대책 및 78년 9.3 대책을 통해서 세제 금융 청약 등 제도를 개선하고 실수요자를 위한 수도권 30만원 공급도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풍부한 시중 유동성이 서울 등 일부 지역의 주택시장으로 유입되면서 최근 국지적 과열이 재현됐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부 투기 수요로 인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 감소가 우려가 돼서 시장 교란 행위 방지 및 안정적인 수급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정책이 필요하다 이런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책 대응 방향은요 앞서 제목에서 나와 있듯이 이렇게 이제 크게 세 가지로 이제 방향을 잡고 있네요. 투기 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라는 기존 3대 원칙 아래 서민 주거 안정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 이런 대응 방침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래 표에 나와 있듯이 투기 수요 차단 및 실수요 중심의 시장 유도를 하기 위해서 세 가지 그러니까 투기적 대출 수요를 규제를 강화하고 그 다음에 주택 보유 부담을 강화하고 그리고 양도소득 제도를 보완하겠다. 그리고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 이렇게 해서 투기 수요 차단 및 실수요 중심의 시장을 유도하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수요자 공급 확대를 통해서 결국은 투기 수요 억제 및 공급 확대를 위한 주택시장 안정화를 꾀하겠다 이런 방침입니다. 자, 그러면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좀 보도록 하죠. 이미 발표된 내용입니다만은 좀 더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기적 대출 수요 규제 강화에서는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주택에 대해서 주택담보대출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인데요. 몇 가지 쭉 있습니다. 먼저 시가 9억 원 초과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그 LTV죠. 담보인정 비율을 추가로 강화하겠다는 내용. 그러니까 현재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LTV가 40%를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이제 모든 차주의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 시가 9억 원을 기준으로 구간별로 차등 적용하겠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은 시가와 상관없이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는 LTV를 40%를 적용했는데 이제 시가 9억 원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LTV를 20%밖에 적용하지 않겠다. 반으로 줄이겠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주택가격이 14억 원 정도 되는데 이 주택을 매입했을 경우에 한도를 보면요. 현행은 그냥 14억 원에 대한 40%입니다. LTV. 그러니까 5억 6천 정도가 대출이 가능했었는데 계산안을 보면은 이제 9억 원까지는 40%를 그대로 적용하고 나머지 5억 원에 대해서는 20%만 적용하기 때문에 4억 6천이 되겠으면 한 1억 정도가 이제 덜 받게 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초고가 아파트입니다. 초고가 아파트는 시가로 15억 원 초과한다는 규정인데요. 초고가 아파트에 대한 주택 구입용
주담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 완전히 금지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차주에 대하여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초고가 아파트를 담보로 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원천적으로 금지를 하겠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DSR인데요. 이거는 이제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입니다. DSR 관리를 강화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은 이제 현행 DSR은요 업권별 평균 목표인으로 각 금융회사별 관리를 하는데 개선안을 보면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차주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차주 단위로 DSR을 적용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상당히 좀 까다로워지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제 주택담보대출의 실수요 요건 강화입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현행에는 이제 규제지역 내에서 1주택 세대는 2년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또 그리고 무주택 세대는 고가주택을 구입할 경우에 2년 이내에 전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담보대출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선안을 보면 공시 가격, 그러니까 무주택자 같은 경우는 이제 고가주택의 기준을 공시 가격 9억 원이 아니라 시가 9억 원으로 변경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가 9억 원 이상을 고가주택으로 보는 겁니다. 이럴 경우에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는 1주택 세대의 주택 구입, 그 다음에 무주택 세대의 경우에는 고가주택 구입에 대해서 현행은 2년 내에 처분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1년 내에 전입을 2년 내에 전입을 하면 되는데, 이거를 다 1년으로 이렇게 전입 및 처분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네, 이 요건도 좀 까다로워지네요. 그 다음에 이제 주택 구입 목적 사업자 대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만은, 여섯 번째로는 이제 주택 임대업 개인 사업자에 대한 RTI도 강화하겠다. RTI는 이거는 임대업 이자 상환 비율인데요. 현행은 이제 1.25배를 적용하는데, 이거 이제 1.5배 이상으로 강화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요, 지금 이제 투기적 대출 수요 규제 강화 방안이죠. 첫 번째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담보대출을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이고, 이제 두 번째로는 전세 대출을 이용한 갭 투자를 방지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방안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적 보증의 전세 대출 보증 규제를 공적 보증 수준으로 강화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주택금융공사 보증만 지금은 제한했죠. 9억 초과 주택 구입 시. 그런데 이제 서울보증이라든가 일반 사적 보증보험까지 전세 대출 보증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9억 초과 주택 구입 시입니다. 협조 요청을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전세 자금 대출 후 신규 주택 매입을 제한시키겠다라는 내용입니다. 현행은요, 금융회사는 전세 대출 취급 만기 시 차주의 주택 보유수를 확인해서 2주택 이상 보유 시 전세 대출 보증 만기 연장만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선안을 보면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을 보유할 경우에 전세 대출을 아주 회수해버리는 이러한 강력한 조치가 이렇게 적용이 되네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택 보유 부담 강화 및 양도소득세 제도 보완입니다. 이 이제 안정화 방안에는요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공정과세 원칙에 부합하는 주택 보유 부담을 강화하겠다.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세율 상향을 하겠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개정안을 보면 현행과 이제 그 다주택자를 구분하고 있는데요. 3주택 이상 구분하고 있는데, 현행은 이제 0.5에서 2.7%, 그 다음에 0.6에서 3.2%인데 이 세율을 0.1%포인트에서 0.3%포인트로 올리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 대상 지역의 1주택 이상인 경우는 0.2%포인트에서 0.8%포인트까지 이렇게 상향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정 대상 지역에서 이 주택자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을 상향 조정하겠다. 그러니까 조정지역 2주택자 세부담 상한율은 이제 현행은 200%인데 개정안을 보면 300%로 이렇게 확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조정지역 2주택이거나 3주택 이상일 경우에 뭐 2주택은 200%, 3주택 이상은 300%였는데 조정지역 2주택 이상도 그냥 300%로 적용을 시키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는 종합부동산세 1주택 보유 뭐 고령자 세입 공제율 및 합산 공제를 확대하겠다. 이거는 뭐 좋은 내용이네요. 공제율이 지금 이제 10에서 30%인데 20에서 40%로 이렇게 확대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지금 이제 주택 보유 부담 강화 및 양도소득세 제도 보완 중에서 주택 보유 부담 강화 내용입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제고하겠다. 2019년부터 형평성 개선을 추진 중이라 여전히 평균 현실화율은 70% 미만으로 낮은 이제 상황인데 이 수준을 모두 이제 시세 변동률을 공시가격에 모두 반영하고 고가주택을 특히 고가주택 등을 중심으로 해서 현실화율을 우선적으로 제고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내년에 이제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공시지가 상당히 많이 가겠네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실수요자 중심의 양도소득세 제도 보완입니다. 이제 앞서는 종합소득세 관련된 내용이었고요. 이제 양도소득세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건데요. 몇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1세대 1주택자는요 거주기간과 상관없이 보유기간 기준으로 최소 80%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80%까지 공제를 받았던 것을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으로 구분하는 거예요. 구분하는데 개정된 내용을 보면은 이제 똑같이 이제 80%를 공제를 해줍니다. 10년 이상일 경우. 그런데 보유와 거주기간을 추가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좀 까다로워지죠. 예를 들어서 지금은 2년 이상 뭐만 보유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3년째부터 이렇게 8%씩 쭉 공제를 해왔습니다. 만약에 6년을 내가 보유했다 그러면 보유했다 그러면 48% 공제를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6년을 보유했지만 내가 거주를 뭐 2년밖에 하지 않았다, 3년 이내로 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을 받는 거죠. 보유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12%, 그러니까 12%와 보유기간 6년, 24%, 36%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뭐 48%를 장특공제를 받았던 것을 이렇게 변경될 경우에는 36% 이 정도밖에 적용을 못 받겠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도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2년 이상 거주자에 한해서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을 하겠다. 2년 이상 거주자. 그 다음에 조정지역 대상 일시적 2주택자 전입요건 추가 및 중복 보유 허용기간을 단축시키겠다라는 겁니다. 자, 현행은 이제 조정지역 대상 내에서 일시적 2주택자는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기존 주택 양도 시 1주택으로 보아서 비과세를 했어요. 비과세를 했는데 개선안을 보면은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가 아니라 1년 이내에 해당 주택으로 전입을 해야 되고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비과세 혜택을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그러니까 2년 이내가 아니라 1년 이내에 해당 주택으로 전입을 해야 되고 또한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비과세를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거주 요건을 추가하겠다라는 겁니다. 거주 요건. 자, 현재는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1세대 1주택은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9억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았습니다. 네, 그러나 개선안을 보면은 조정 대상 지역 내 등록 임대주택도 이제 거주 요건 2년을 충족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조정지역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 주택수에 분양권도 포함시키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다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중과를 위한 주택수 계산에 분양권까지 포함을 시키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지금은 이제 뭐 세제상 다주택자 여부 판단 시에는 주택수의 분양권을 포함시키지 않았는데 이제 양도소득세 중과하기 위해서 양도소득세 계산 시에도 분양권까지 포함을 시키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2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이제 인상하겠다는 내용인데요. 자, 이 표를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현행은 이제 그 주택 외 부동산과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을 이렇게 구분을 시켰습니다. 현재는 주택 같은 경우는 1년 미만 보유는 40%, 그 다음에 1년 이상이면은 무조건 이제 기본세율을 적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개선안을 보면 주택의 부동산과 같습니다. 1년 미만은 50%, 2년 미만은 40%, 그리고 2년 이상을 보유를 해야만이 기본세율을 적용을 하겠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째로는 조정 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이제 한시적으로 이제 특별법 개념인데요. 그러니까 현행은 그 다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주택 양도 시 양도세를 중과를 합니다. 그리고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적용시키지 않죠. 그런데 이제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 한시적으로 양도세 중과 배제하고 장특공제를 적용하겠다라는 내용인데요. 이것은 이제 2002년 내년 6월 말까지 양도하는 주택에만 이렇게 적용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유세 강화하고 그다음에 양도세를 강화하지만 이렇게 이제 일시적으로 이제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하면서 이렇게 매매를 유도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내용입니다. 세 번째 이제 방안인데요. 안정화 방안인데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몇 가지 이렇게 안정화 방안을 내놨는데요. 첫 번째는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확대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상당히 많이 확대가 되네요. 현행은 이제 서울 27개 동을 상한제 지역으로 이제 지정을 했죠. 근데 개선안을 보면 집값 상승을 선도하는 서울 13개구 전 지역, 그리고 경기의 3개시, 과천시, 하남시, 광명시죠. 시 13개 동과 정비사업 이슈 등이 있는 서울 5개구 37개 동을 추가 지정한다. 상당히 많아지네요. 이거는 내용은 생략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그러니까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 방안이죠. 시장 거래 질서 조사 체계를 강화하겠다. 이제 국가주택에 대한 자금 출처 전수 분석을 하고, 실거래 조사 및 정비사업 합동 점검을 상시화하고, 그 다음에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대상 확대 및 신고 항목을 구체화시키겠다. 그리고 자금 조달 계획서 증빙자료를 제출 강화하겠다. 이러한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공정한 청약 질서를 확립시키겠다. 청약 질서. 그러니까 공급 질서 교란이라나 불법 전매 시 청약 제한을 강화하겠다. 이것도 상당히 강화되네요. 기존에는 이제 현재는 공급 질서 교란 행위 적발 시에만 일정 기간 3년에서 10년이 있죠. 청약을 금지했으나 불법 전매에 대해서는 청약 금지 규정이 없는 상황이었지만은 이제 개선안을 보면은 공급 질서 교란 행위뿐만 아니라 불법 전매 적발 시에도 주택 유형에 상관없이 무조건 10년간 청약을 금지시키네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청약 당첨 요건도 강화시킵니다. 청약 당첨 요건도 강화를 시키고요. 그 다음에 청약 재당첨 제한도 이렇게 강화시키는 내용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요, 임대 등록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임대 등록 시 취득세, 재산세 혜택을 축소시킨다라는 내용이고요. 등록 임대업자 의무 위반 사례에 대한 합동 점검을 추진하고, 등록 임대업자 책임 강화를 위한 등록 요건을 이렇게 강화하고, 그 다음에 임차인 보증금 피해 방지를 위한 사업자 의무를 강화를 시키겠다. 이건 좋은 방안인 것 같네요. 최근 다주택 사업자 중 임대차 계약 만료를 앞두고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고 잠적하는 사례가 존재하나 사업자 제재 방안이 미비한데 이제 이걸 개선하겠다는 내용이네요. 사업자의 보증금 위반으로 피해 발생 시 등록 말소 후 세제 혜택을 환수하고 선순위 보증금 등 권리관계 설명 의무 범위를 확대시키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택 안정화 방안 중에 이제 네 번째 안정화 방안입니다.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 확대 방안이네요. 서울 도심 내 이제 공급에 차질 없는 추진, 그리고 수도권 30만호 계획의 추속한 추진, 그리고 관리처분 인가 이후 단계 정비 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그 다음에 가로주택 정비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이렇게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쭉 나와 있는데요. 이제 추진 일정들이 이제 나와 있네요. 투기적 대출 수요 규제는 바로바로 적용을 시키네요. 바로 적용을 시키고, 그 다음에 주택 보유 부담 강화 및 양도세 제도 보완도 이렇게 마찬가지입니다. 바로바로 이제 내년 상반기 아니면 바로 발표 이후 지금부터 지금 이렇게 적용을 시키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지난 12월 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2017년 8월 8일 대책이나 2018년 작년 9.13 대책보다도 상당히 강력한 정부 정책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 주택시장은 상당히 변화를 예측할 수밖에 없는데요. 상당히 이제 많은 변화가 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수요자 이제 중심으로 이렇게 쭉 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안정화 방안 자체의 이제 제목을 보면 이제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향후 어떻게 주택 시장 안정화를 할 건지, 그러니까 대출 수요를 규제하겠다, 투기적. 그리고 보유부세를 강화시키고 양도세 제도를 보완을 해서 특히 이제 다주택자들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을 확대하겠다. 결국은 뭐냐면 주택시장은 이제는 실수요자 위주로 갈 수밖에 없겠다. 이제 트렌드가 이렇게 정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지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전화를 주시면 향후 이제 변화된 시장에서의 토지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상세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로 복을 주는 남자 토복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